그럼 이제 제 픽을 얘기하면 돼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의 사고방식부터 얘기해 볼게요. 사고방식이요? 네. 네. 왜 골랐는지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인트로를. 제가 이런 코인을 골라가는 과정. 네. 자, 그러니까요. 퍼즈님이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넣으실 때 뭐 이유가 있어서 넣으실 거 아니에요. 코카콜라를 하시진 않으실 거니까. 합니까? 그래서 뭘로 기준을 세우시나요? 아, 물론 당연히 메이저 코인 뭐 이런 걸로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갈 코인이라고 하니까 약간 물음표가 좀 생기더라고요. 왜요?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 골라야 되냐? 아니면은 좀 도박수를 걸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택스는 김프로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스택스는 김프로가 말한 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체인링크보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스택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왜냐면 체인링크는 사실 이제 지난번 불장에 이만큼 고점을 찍었던 거라서 요번에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겪을지 안 겪을지 몰라요. 모르는데 스택스는 이게 작년에 갔던 거예요. 네. 작년에 갔던 거라서 어쨌든 요번 불장에서는 요걸 뛰어넘고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작년에 간 거라서. 네. 체인링크는 이게 작년이 아니고 한 2, 3년 전에 갔던 거야. 그래서 그 정도의 펀더멘탈 유지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정도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네. 이걸 알 수가 없어. 스택스는 작년에 갔던 거라서 사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작년에 많이 간 코인들 중에서 어쨌든 상승 기대치가 높은 코인은 스택스가 맞아요. 그럼 어쨌든 김프로가 먼저 했어. 네. 근데 나도 스택스 할래? 이럴 순 없잖아요. 맞아. 근데 뭐 우리가 괜찮게 생각하는 코인은 뭐 많았잖아요, 몇 개. 그 중에서도 뭘 고르신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어떤 걸 생각했었냐면 여기에 많고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코인마켓캡입니다, 이거. 많고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난번 불장에서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고점을 겪으면서 높일 만한 코인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코인이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제가 비트코인 캐시. 여기다가 원래 이런 거 하면 항상 그 예시로 나오는 게 그거였는데 어떤 거죠? 리플이었는데 네. 리플은 지금 이제 뭐 절대 이런 예시로 들 수가 없는 코인이 돼버렸죠. 맞아요. 자, 비트코인 캐시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계속 낮추잖아요. 그쵸? 네. 고점을 계속 낮추기 때문에 사실 얘는 요렇게 1, 2로 해가지고 3, 4, 5로 간다라고 예상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쪼개져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코인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요번에 그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은 이미 나왔어요. 뭐냐면 비트코인.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을 뚫고 올라왔어. 네. 그래서 1, 2로 해놓고 지금 이제 3, 4, 5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코인도 엘리엇 파동도 엘리엇 파동 한 번 더 겪고 그 다음에 제가 알트코인들 중에 사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더도 이미 지난번 고점 근처까지 왔어. 네. 왔기 때문에 1, 2 한 다음에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다음에 또 솔라나도 이미 고점 근처까지 왔어. 그래서 얘도 1, 2 한 다음에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고점을 갱신하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애들을 이제 한번 꼽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자, 비트코인은 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애들을 쭉 뽑은 다음에 상승 기대치를 계산할 거예요. 아, 좋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네. 네. 자, 보면은 이더리움. 가능해요. 리플 가능해요. 리플도 가능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제외. 리플은 사실 지난번 고점을 이미 넘었죠? 네. 그쵸, 넘었네. 네. 네. 이미 가능한 게 아니고 이미 뭐 넘었고, 비트도 넘었고, 그 다음에 테더는 제외하고, BNB도 넘었어요, 이미. 안 넘었구나. BNB도 가능성 있어요. 네. 그리고 솔라나도 가능성 있어요. 그쵸. 도지는 될까요? 네. 지난번 고점 넘어서? 근데 밈코인이라서요? 근데 전 도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지금 가능한 애들 딱 쭉 뽑고 있어요. 다 되네? 자, 그 다음에. 네. 자, 에이다 가능할까요? 네. 에이다 가능하고, 트론. 네. 트론도 이미 거의 고점 넘었을걸요? 네. 아발란체. 돼요. 아발란체도 돼요? 아발란체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 아발란체. 네. 자, 아니에요. 세모 정도로 하고. 네. 자, 톤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제외로 합시다. 네. 자, 체인링크는 어쨌든 예상한 가격까지 가려면 지난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맞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체인링크는 이제 간다고 가정하고 한 거잖아요? 네. 시바 가능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모르죠, 뭐. 물어본 거예요.
자, 수위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외하고. 네. 좀 어쨌든 직전 불장. 네, 직전 불장 겪어본 애들. 스텔라 루멘. 될까요? 되죠.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뭐, 왜 안 돼요가 아니고. 네.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만한 코인 아니었어요? 자, 스텔라 루멘 차트 보면 이래요. 네. 고점 갱신했어요? 아니요. 그렇죠. 계속 갱신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요번에는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근처까지 이미 다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갈 거라고 생각했던 코인들도 막상 보면 고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리플 동생인데? 자, 아무튼. 네. 네. 자, 그럼 이제 계속 찾아보면 이제 슬슬 네. 느낌이 와요. 뭐냐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와요. 슬슬 밑으로 네. 내려갈수록. 네. 뭐, 폴카닷. 폴카닷은 어떻죠, 지금? 아무튼 뭐. 네. 폴카닷, 헤데라. 네. 비트코인 캐시. 얘네는 사실 뭐 만들어진 지 오래된, 얼마 안 된 애들 또 제외하고. 페페, 유니스와. 다 안 되네. 라이트코인. 안 되네. 라이트코인도 계속 고점을 낮추거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앱토스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네. ICP. ICP. 이건 잘 모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고점을 넘기면서 엘리엇 파동을 한번 겪기가 힘들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위에 있는 얘들로 해야 하는구나. 그쵸?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펀더멘탈이 짱짱하니까 요번에도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네. 100%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 다음에 리플, 이미 넘은 애들. 이런 애들만 가능한 거지. 이제 확실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총이 높은 애들 위주로 고점 대비 고점 해가지고 어쨌든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상승 기대치로 해서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겪는다고 가정하고, 네. 해보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 그럼 이제 수익률 다 이제 한 번만 겪는다고 가정하면. 왜냐면 솔라나는 지난번 불장 때 엘리엇 파동 3번 겪었고, 도지도 3번 겪었어요. 저번 불장 때요? 네. 근데 요번에도 3번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안 하는 거예요. 3번 겪을 거는 못 찾는다 이거예요, 제가. 이미 너무 올랐군요. 네. 3번 겪을 애들 찾으려면 저 아래서 찾아야 돼요. 근데 걔네는 못 찾겠어. 근데 한 번 겪는다 라고 가정했을 때, 한 번 겪었을 때 상승 기대치가 제일 높은 거를 지금 찾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소. 이해 갔어요? 네. 완전. 자, 그럼 시총 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시총 순대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기대치로 따지면은, 네. 자, 361.8까지 간다고 했을 때 155%.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낮죠?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자, 비트코인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 1, 2로 한 엘리엇 파동에서 361.8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361.8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361.8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하면은 400%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411%. 와, 그래도 많다. 근데 생각보다 높진 않다는 거예요. 그쵸. 연간 수익률로 따진다면. 불장이니까. 이 솔라나도 지금 가격에서 한 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350%예요. 근데 솔라나가 수익률 기대치가 더 낮죠. 그러네요. 왜냐면 솔라나는 지금 고점 근처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서 네. 이런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코인 마켓캡 보면서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알겠어요. 리플? 자, 리플은 2만원 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요렇게 해서 1, 2 한 다음에 2만원 가려면. 그러니까 그럼 수익률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476.4%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요거 15달러까지 가면 2만원을 얘기했던 거였는데. 네. 근데 오버슈팅 되면. 네. 근데 361.8까지 가면 한 12달러 정도 되거든요. 12달러면 사실 2만원까지는 아니죠. 그쵸. 한 얼마 정도 되나? 16,000원? 그 정도 되는데. 리플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수익률 기대치가 400%밖에 안 돼요. 2만원까지 가도, 이거 2만원 아니지만 한 15,000원, 요 정도까지 가도, 16,000원, 요 정도까지 가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수익률 기대치로 보면은 400%. 높지 않다는 거. 왜? 이미 많이 올라서. 앞으로니까. 네. 물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겪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제외한 거예요. 네. 난 지금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도지코인.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자, 도지는 쭉쭉 가서 한 100개 보시죠. 자, 도지는 여기를 1, 2로 친다고 하고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 기대치를 치면 700%인 거예요. 왜요? 저게 1파로 친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얘를 1, 2로 한 다음에 네. 여기가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올라갔다가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도지코인 최근에. 네, 뭐 많이 내렸죠. 네,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로 보면 700%가 가능한 거예요. 오, 저것도 꽤 빵빵한데요? 왜냐면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이때 네. 대비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때 대비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게
딜레마인 거예요. 빨리 가져야 하는구나. 응. 아. 만약에 잘못하면 얘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더랑 솔라나는 이미 요쯤 와 있어. 그래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아. 근데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한 번 더 갈지 여기까지 가고 말지. 트럼프가 취임하면 일론 머스크 그게 있는데 설마 저기 정거점까지만 오를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설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차트적으로 네, 봤을 차트적인 때 거로만 딱 봤을 때 빠르게 고점을 안 높이면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한 700%인 네. 거예요. 그래도 스택스가 더 좋아요. 맞네요. 체인리크가 더 좋고. 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폴카다, 카르다노, 폴카다. 에이다. 죄송해요. 에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건 에이다예요. 1등이 에이다라고요? 네. 자, 왜냐면 에이다는 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18년도 설마 이때 저걸 1파. 얘를 1, 2로 했을 때 지난번에 어쨌든 고점을 높였어요. 네. 이건 확실해요. 네. 고점을 높이고 요번에 1, 2 한 다음에 지금 너무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쵸? 택도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1, 2 한 다음에 3, 4, 5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승률 기대치가 361.8까지 했을 때 1100%가 나와요. 아니 근데 저거는 그러네. 전전 불장 대비해서 전 불장이 많이 올랐고 고점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는데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361까지 1000%라는 거죠. 만약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어요. 빨리 올라야 돼. 빨리 올라야 돼. 금방 여기 빨랑 이 근처까지 안 가면 네. 그냥 요번에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요 정도까지만 가고 끝날 수도 있어. 그러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빠르게 뚫고 올라와서 고점을 한번 1, 2 한 다음에 요런 엘리어 파동 겪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애들 중에서는 상승 기대치가 제일 높은 거야. 근데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보니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에이다는 솔직히 펀더멘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완전 좋죠. 그래서 딱 혼자들이 만든 이렇게 했는데 펀더멘탈,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 안 좋았으면 다른 걸 골랐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에이다고. 그럼 차트적으로도 괜찮고 펀더멘탈적으로도 괜찮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상승 기대치가 높은 것일 뿐. 네. 차트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근데 사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작년 그 하반기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도 들어갈 만하다. 자, 진입 구간이 혹시 이게 361.8까지 하면 1100%잖아요. 네. 근데 전고점까지만 올라간다고 치면은 상승 기대치가 200% 정도예요. 그리고 전고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를 1, 2로 하는 얘를 1, 2 네. 1, 2로 하는 요런 상태로 이제 본다라고 해도 상승률 기대치가 361.8까지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이제 344%. 340% 많이 안 오르더라도. 네. 그래서 최소 3배, 4배 정도는 간다. A라는. 근데 3배, 4배 정도는 어느 코인이든 지금 사실 상승 기대치는 그 정도 돼요. 어느 코인을 들어가도. 비트코인 제외하고. 물론 비트코인이 엘리어 파동 2번 겪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어느 코인을 들어가도 300, 400%, 그러니까 3배, 4배 정도는 무조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번 되면. 그럼 언제까지 빨리 올라와 줘야 해요? A다. 언제까지? 빠른 속도라는 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와 줘야지 저 부근에서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A다가 그러니까 내년 알트 불장이 10월이냐 3월이냐 3월이냐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월이 알트 불장이다라고 하면은 좀 천천히 가도 상관없는데 근데 만약에 내년 알트 불장이 3월이 끝이다라고 한다면 늦었 1, 2월 안에 올라가야 돼요. 아, 2달 사이에? 2달 사이에 최소한 4달러 정도까지는. 네. 지금 이제 1달러거든요. 네네. 4달러까지 올라가 줘야. 그래야지만 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월, 10월이 고점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 10월이 비트 고점이고 네. 아마 알트 고점은 3월 말이나 네. 11월 말 네. 뭐 약간 요럴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네. 요렇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코인은 A다다. A다. 근데 저렇게 생긴 차트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또. 근데 이제 사실 A다도 마찬가지로 사실 가능성을 따지면 스택스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 네. A다도 사실 요때는 고점을 갱신했지만 요번에는 갱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쵸? 스택스가 제일 좋다는 거네요, 결국에. 스택스는 작년에 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엘리어 파동 똑같이 고점 대비해서 3배. 작년에 갔다는 게 무슨 소리죠? 좀 일찍 작년에 갔으니까. 아니요, 이제 요거 불장 때가 아니라 체인링크랑 맞아 불량 때가 아니라 체인링크랑 A다는 여기가 고점을 찍은 타이밍이 2021년인데 네. 스택스는 작년이에요. 그래서 맞아. 네, 그래서 어쨌든 A다도 적립식으로 지금부터 들어가려면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네. A다 다음에 무슨 코인 있죠? A다 다음에요? 몇 아마 개만 트론일 거예요. 네, 트론.
자,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아마 좋아요.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트론. 네. 트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 2 한 다음에 3, 4, 5로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트론도 얘를 1, 2로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미 고점 대비 고점 뚫었죠. 그래서 트론도 사실 상승 기대치로 따지면 그럼 더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잘 간다기보다는 상승 기대치는 낮은 거죠. 아. 네, 여기서부터 361.8까지니까 한 300%. 아, 앞으로니까? 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론은 이미 갔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또 트론 다음 뭐 있어요? 아발란체도 궁금하다. 아발란체도 진짜 잘 갔었는데. 아발란체는 기대치가 에이다보다 더 높아요. What? 왜요? 1200%. 아, 그러네. 정고점 아직 안 넘었고. 네. 근데 왜 아발란체가 아닌 에이다를 골랐냐? 펀더멘털? 네. 아발란체보다는 에이다가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펀더멘털적으로요? 네. 오. 그리고 우리 3명 중에 1등을 만약에 하려면 안전한 에이다를 고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그치. 왜냐면 에이다는 보면 알겠지만 에이다는 이제 요때 보면은 이미 고점을 한번 갱신한 전력이 있어요. 저렇게 한번 뚫어야 네. 하는구나. 네. 요렇게 고점을 갱신할 전력이 있는데 아발란체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서 요번에 고점을 갱신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네. 그 다음에 그 펀더멘탈적으로 봐도 에이다보다는 좀 약하고 그래서 아발란체가 사실 상승 기대치는 더 높지만 네. 선택은 에이다로 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시바이누도 봐주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다 들어가고 싶어요. 시바이는 티커가 어떻게 되죠? 시바이누 SHIB일걸요? SHIB. 예. 시바는 제가 생각도 안 했어가지고 네. 시바를 보면 시바는 시바 고점을 못해요. 근데 어차피 이거 작년에 올라간 거니까 상관없겠구나. 그래서 시바도 예를 들면 이제 요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대비해서 얘도 한 1200% 나올 것 같은데 얘는 1400% 더 높네. 와. 다시. 잘 들고 있어야겠다. 근데 저는 시바는 어쨌든 고점을 약간 엘리어 파동을 한 번 더 못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얘도 한 1200%네요. 따지면. 정확히 따지면. 그래도 민코인은 좀 제외해 주신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쵸. 네.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지니까. 그리고 에이다가 느낌상 네. 에이다가 여기에 있는 것과 네. 시바가 여기 있는 것과는 좀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아. 에이다가 여기 있는 것과 아발란체가 여기 있는 것과는 느낌이 달라서. 에이다는 뭔가 탄탄한 느낌이구나. 네. 맞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상승 기대치가 높으려면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지금. 맞네.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25년도에 오를 코인이니까, 여러분. 물렸다가 탈출할 코인이 아니라. 근데 떨어져 있지만, 네. 펀더멘탈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코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코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뭐 이 정도 보면 됐어요. 더 안 봐도 괜찮겠어요? 네네네. 네. 스텔라루멘의 고점을 계속 갱신 못했었죠. 약간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물론 시바나 아발란체가 상승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아요. 네, 1100% A다가 만약에 오른다면 진짜 그 친구들이 더 오를 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1100%나 1200%나 이거는 사실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코인의 컨디션? 혹시 세력의 컨디션인가요? 아니 그런 거는 코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네.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이어서 네네. 그럼 그 세 개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그 중에 제일 펀더멘탈 탄탄한 거 뭐냐? 에이다였구나. 네, 요렇게 골랐어요.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해요. 만약에 사실 요새 막 다 잘 간다고 하지만 제 친구 중에도 실제로 안 간 거 되게 오랫동안 들고 있는 친구 있거든요. 이 수익률 아직도 마이너스 50%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그거를 하루빨리라도 손절을 하고 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신 걸로 이렇게 빨리 갈아타서 부정 출발할 걸 찾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거를 그냥 어쨌든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났으니까 좀 꽉 잡아야 하는 건지 택도 없는 코인이라면 빨리 탈출. 이게 어떤 코인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네. 그러니까 에이다도 사실 지난번 불장에 대비하면 지금 마이너스 50% 넘을 거예요. 네.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불장 대비하면 마이너스 50%가 뭐야? 지금 마이너스 한 70%네요. 그러니까 에이다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지난번 불장에서 네, 고점을 맞아요. 물렸다고 만약에 친다면?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코인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크다 하더라도 어떤 거에 물려 있느냐가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코인 안 하는 사람이 포모 온다고 하지만 도리어 코인 하는 친구들이 포모가 더 온다 할 때가 있어요. 막 잘 가는 애들은 더 잘 가는데 코인이 막 심정지 당했다, 막 시체라고 막 이러니까 근데 빼지도
하지도 못해. 왜 무서워서? 마이너스 6, 70% 났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갈아타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건 좀 냅두고 다른 시드로 또 이렇게 해야 하는지 좀. 그래서 싶었어요. 이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상승 기대치는 좀 낮았지만 네. 여기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질 것이냐,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상승 기대치 낮지만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도 요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랑 비트코인이 아까 거기까지 갈 가능성을 비교하면 비트코인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당연하게. 그렇죠? 네. 에이다는 뭐 가능성이 1100%라고 했지만 여기 이더리움이 여기 도달할 확률이랑 에이다가 거기까지 도달할 확률이랑 따지면 에이다가 훨씬 높아요. 에이다 더 높... 아니. 이더리움이 훨씬 높아요. 더 높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미 고점 근처에 와 있는 애들, 이미 고점을 돌파한 애들, 리플 같은 애들 고점 돌파한 애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훨씬 사실 수익 기대치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기대치가 3배, 4배밖에 안 되지만 네. 그 3배, 4배는 확실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어가지고 정말 망해버릴지 아니면 진짜 폭발해버릴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폭발한다고 해도 그 가격대까지 갈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그쵸. 그러니까 목표치랑 거기까지 갈 확률이랑 이런 걸 계산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작은 거인님이 댓글에 너무 사랑하는데 남친이 때려요. 그래도 헤어져야 할까요? 라는 말 같아요. 네. 손절해야 하는 거예요, 손절. 네. 자, 해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따른 이제 재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생각을 좀 잘 해봐야겠네요. 예를 그쵸? 들면 저는 사실 그래요. 제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지금 이제 상황에서 한 4배 정도는 최소한으로 맞추고 싶어. 앞으로 네. 이번 불장에 네. 그러면 4배 정도를 최소한으로 맞추고 싶으면은 저는 이더 솔라나 비중이 높겠죠, 당연히.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시니까 더 다른 걸. 그리고 이더 솔라나 비중이 높고, 네. 그 다음에 진짜 못하더라도 한 3배 정도를 맞추고 싶으니까 비트도 비중이 좀 있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내가 이제 불장 끝까지 갔을 때 3배, 4배가 아니고 5배, 6배까지 보고 싶다. 네. 나머지만큼을 알트코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잡코인을. 베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네. 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재분배.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재밌죠? 재밌어요. 오늘 재밌죠, 여러분? 너무 답답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여쭤본 게 저런 거였어요. 혹시 매수했다가 물렸을 때는 빨리 탈출하는 게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이거 펀더멘탈적으로 좀 따져보고, 그리고 이 본인 성향에도 좀 따져보고, 이 안정적으로 갈 거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바꿔줘야 하고, 그쵸? 제가 조금 잠깐 얘기를 하면, 네. 물려있다라고 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3분의 1은 나와라, 그냥. 3분의 1? 절반을 나와도 되고, 3분의 1을 나와도 되고. 네.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적립식으로 다시 사가지고 평가를 낮추거나, 네. 아니면 다른 코인을 적립식으로 사던가. 그래서 물렸으면 내가 매매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손절하기도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면, 네. 3분의 1 혹은 절반 나와라. 나머지 코인은 그냥 존버해서 기다리시던가 하고, 네. 나온 걸 가지고 좀 연습하고 굴려보고, 약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셔라. 너무 많이 물려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도 포트폴리오 재분배? 되죠. 아직, 충분하죠. 아니, 다 3배, 4배, 5배 이렇게 오를 건데, 이제라도 좀 탄탄한 애들로 가면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오늘 내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한 달 만에 2배가 되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 만에 2배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저 사기꾼이 아니에요. 왠지 만들어주실 것 같아요. 사기꾼이죠. 무조건 사기꾼이죠. 만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2배 만들어준다고 하면 사기꾼이 맞는데, 네. 근데 자 한 달 만에 반토막 났으니까 한 달 만에 복구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돈을 잃었어도 돈을 복구해 나가고 벌어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네. 더 빠르게 가고 더 느리게 가고 이게 없어요. 더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체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지금 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뭐냐면 10분의 1 토막 났는데 나는 4, 5배 먹어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반토막이야. 그러면 나는 오히려 리스크 있는 10배 오를 만한 코인으로 넣어야겠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슬퍼.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하고 요번에는 그냥 시드를 좀 복구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하고 이 다음 사이클을 또 노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네. 쓴소리 같지만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해서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급한 마음은 알아요. 네. 남들 나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난 너무 마이너스네? 급한 마음 전 압니다. 네. 아는데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해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해야 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네. 그래서 내년에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